안녕하세요. 강사 최애경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셀 서식을 지정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서식이란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식이란 서류를 꾸미는 일정한 양식을 말합니다. 엑셀에서 양식을 작성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경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엑셀에선 셀 서식에서 서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서식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셀 서식이란 셀 안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은 아주 많지만 그 많은 것을 다 외우고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기호와 조건을 맞춰 입력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엑셀에서 셀 서식으로 이동하는 메뉴를 알아볼 텐데요. 홈 탭에 표시 형식으로 가시는 방법, 단축키로 가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 탭에 표시 형식 탭으로 가시고요. 자, 셀 서식 항목으로 가시면 셀 서식 창이 활성화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컨트롤 숫자 1입니다. 자, 컨트롤과 숫자 1을 눌러서 방금 전처럼 셀 서식 창이 활성화되죠. 자, 세 번째는 셀을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나는 셀 서식 메뉴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으로 가시면 여러 탭들이 있는데요. 표시 형식 탭에 보시면 각각 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범주 영역이 있습니다. 자, 맞춤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맞춤 탭은 글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탭으로 이동하면 글꼴 탭에서는 글꼴을 변경하거나 크기 역시 변경, 색들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테두리 탭은요, 셀의 테두리 선을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 변경할 수 있고요. 변경된 스타일을 굵게 또는 안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우기 탭으로 이동하시면 셀에 있는 배경색을 어떤 색으로 지정할 것인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표시 형식은 셀 서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아랫부분에 각각의 범주 부분을 잘 눈여겨서 보시고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으로 가시면 일반 셀에는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숫자로 가겠습니다. 숫자는 숫자의 수소 자리를 지정하거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을 수 있거나 또는 음수와 양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화로 이동하시면 방금 전과 비슷하죠. 역시 소수 자리 지정을 하거나 기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원 표시를 선택하거나 또 다른 달러 표시 그리고 그 이외의 기호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로 갑니다. 회계에서도 역시 기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소수 자리 지정이 가능합니다. 날짜 범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날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날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이 있고요. 백분율은 백분율로 표시했을 때 역시 소수 자리 지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분수, 지수, 텍스트, 기타 범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설명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있는 옵션에 원하는 셀 서식이 없다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 있는 형식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다양한 형식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식들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형식에서 직접 원하는 형식들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들은 셀 서식 범주의 표시 형식에 있는 몇 가지 범주를 D열 4행부터 10행까지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처럼
주열 사행부터 십행에 셀 서식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과정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열 사행을 선택을 하고 셀 서식을 열을 건데요. 셀 서식으로 가는 방법은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 탭에 셀 서식으로 가거나 단축키 컨트롤 1으로 이동하시거나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셀 서식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열려진 셀 서식 창의 범주 중에 일반 범주를 적용하면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열 사행에는 그대로 31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주열 오행을 선택하고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숫자 범주를 선택할 건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숫자 2자리를 했으니 저도 소수자리 2자리를 만들어 놓고 보기 항목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확인 단추를 누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열 6행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통화를 지정을 할 건데요. 역시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셔서 통화 범주로 이동하시게 되면 소수자리를 지정을 하거나 기호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소수자리를 1로 지정한 후에 통화 기호인 1을 그대로 선택을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통화 기호 1이 들어가고 소수자리 한 자리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주열 7행을 선택해서 회계 형식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열 7행을 선택하고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시고 회계 범주를 선택합니다. 자, 소수자리는 그대로 둘 거고요. 기호는 1을 선택합니다. 통화 기호를 선택한 후에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회계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방금 전에 입력한 통화와 회계에 들어간 통화 기호가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통화는 숫자 앞에 1 표시가 되지만 회계는 셀 안에 정렬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맨 앞쪽에 통화 기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열 8행을 선택을 하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날짜를 선택할 건데요. 자, 오른쪽의 형식을 보시면 많은 형태의 날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연도가 나오는 2001년 3월을 선택을 하고 자, 보기 탭을 볼게요. 보기 형식에 1900년 11월이라고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1900년 11월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317이라는 숫자에 연도와 월을 적용했더니 1900년 11월로 나왔습니다. 엑셀은 1900년 1월 1일을 1년번호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 데이터를 년과 날짜 데이터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317은 1900년도 1월 1일부터 진행을 해서 317이라는 1년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900년 11월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셀 서식에서 다른 형태로도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을 바꿔볼 건데요. 자, 주열 9행을 선택을 하고 역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시간 범주를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형식들이 있을 텐데요. 자, 원하시는 시간들을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바뀐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백분율을 바꿔볼 건데요. 317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하고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셔서 범주에 백분율 탭을 선택합니다. 자, 보기 항목에 보시면 퍼센트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소수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셀 서식 범주에 있는 표시 형식들의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의 표시 형식이 기본 범주에 있는 표시 형식이었다면
기본 범주에서 설정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서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0과 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0은 유효하지 않은 숫자라 하더라도 표시를 합니다. 0을 입력했을 때 0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샵은 유효한 숫자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고 공백으로 둡니다. 입력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0과 샵을 활용한 몇 가지 형태의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표주는 특정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 입력 상태 그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 000을 표시하는 경우인데요.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유효하지 않은 숫자가 앞쪽에 들어가게 되면 세 자리 숫자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선택한 셀에서 제가 01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엔터를 쳤을 때 0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 자릿수로 표시를 하고 싶다, 0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000이라는 겁니다. 자, 블럭을 잡고 셀 서식에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자, 영역 선택된 상태에서 셀 서식으로 갑니다. 셀 서식으로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형식에 있는 부분에서 쥐표준을 삭제를 하고 000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셀에 있는 1, 2, 3, 4, 5는 적용이 될 필요가 없겠죠. 이미 5자리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식에 000 3개를 입력을 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아까 입력할 때 0이 입력되지 않았던 상태였다면 지금 셀 서식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세 자리 숫자로 0까지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 0,000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2월 7행부터 13행까지 영역을 잡고 셀 서식 항목으로 들어가시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 아래 쥐표준을 제거를 하고 0,000을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표시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확인 단추를 누르고 봤더니 방금 전에 두 자리나 세 자리, 한 자리로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천 단위 구분기와 함께 네 자리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역에는 샵, 샵 00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잡아주시고 셀 서식으로 이동한 후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쥐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시고 샵, 샵 00을 표시합니다. 0이라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숫자도 표현해 주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자리로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두 자리로 변경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서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음 영역에는 샵, 샵 0과 샵, 샵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적용해서 볼 때 이 지금 선택된 두 셀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역을 잡겠습니다. 주열 7행부터 13행까지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셀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셀 서식으로 이동해서 사용자 지정에 샵, 샵 0을 선택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눌렀더니 0이라는 한 자리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자릿수가 한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쉼표가 있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 기호로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역에는 샵, 샵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잡으셨다면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쥐표준을 제거하시고요. 그 자리에 샵, 샵을 입력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고 아까 있던 0이 있던 자리에는 데이터가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샵이라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숫자는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0은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쉼표를 입력된 데이터에 적용해 볼 텐데요. 쉼표는 천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쉼표를 이용해서 천 단위나 백만 단위를 생략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주는 특별한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와 동일하게 보이겠죠. 자, 현재 선택된 셀에 샵, 샵, 0을 선택해 볼 텐데요. 방금 전에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셀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간 후에 샵, 샵, 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천 단위를 생략하는 방법인데요. 샵, 샵, 0 뒤에 쉼표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셔서 사용자 지정으로 간 후에 샵, 샵, 0이 선택이 됐다면 0 뒤를 선택하고 쉼표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쉼표를 했기 때문에 쉼표 뒤에 있는 0 세 자리가 생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0 뒤에 쉼표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2번 생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FR18행 셀을 선택을 하고 셀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역시 샵, 샵, 0을 선택한 후에 이번에는 0 뒤에다가 쉼표를 하나, 둘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보기에 10이라는 숫자만 나타나게 되네요. 0 6개를 생략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단추를 눌렀더니 방금 전에 보기에서 봤던 결과처럼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 뒤에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자, 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된 셀에 있는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뒤에다가 원이라는 문자를 넣고 싶은 경우입니다. 자, 셀이 선택이 됐다면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도록 할 거기 때문에 샵, 샵, 0을 선택해 주시고요. 형식으로 이동하셔서 큰 따옴표 안에 한글 원이라고 입력한 후에 큰 따옴표로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어떤 형태대로 입력이 될지 미리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확인 단추를 눌러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원이 함께 들어간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로 이동할게요.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셔서 역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는데 숫자인 경우에는 지표준이나 샵을 선택해도 되지만 문자인 경우에는 형식에 골뱅이를 넣습니다. 골뱅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문자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 뒤에다가 역시 큰 따옴표를 입력해 주시고 넣을 텍스트 저는 A형셈으로 넣고 큰 따옴표로 닫아 주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보시면 두 개의 데이터가 결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무리합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문자 뒤에 문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된 셀에 있는 데이터의 색상을 지정해 보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색상 이름을 넣고 골뱅이로 마무리하시면 텍스트가 파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표시 형식으로 갑니다.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신 후에 지표준을 지어주시고 대괄호를 넣어줍니다. 파랑 글자를 파랑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파랑 입력하고 대괄호를 닫은 후에 골뱅이를 넣어줍니다.
그런 후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텍스트가 파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빨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셀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으로 이동하신 후에 역시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고 지표준을 지어줍니다. 지표준을 지어준 후에 대괄호에 빨강이라고 입력한 후에 대괄호를 닫아주고 골뱅이로 입력하신 후에 마무리하시면 텍스트가 빨강색으로 바뀐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입력된 데이터에 한꺼번에 여러 서식을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선택된 영역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영역의 서식을 지정해 놓고 그 서식에 합당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서식이 바뀌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영역에 적용될 서식들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지정된 첫 번째 셀 값은 샵, 샵샵 0입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입력하세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값은 빨강에 마이너스 샵, 샵샵 0인데요. 음수가 입력이 됐을 때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하되 빨강으로 입력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0.00인데요. 0값이 들어왔을 때는 소수자리 두 자리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뱅이 뒤에 셈이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문자가 들어왔을 때 뒤에 셈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완성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성된 서식을 선택 영역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셀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지표준을 지워주시고 방금 전에 입력된 서식을 저는 복사를 했습니다. 붙여놓고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신 후에 확인 단추를 눌러서 보시면 선택된 영역에 각각 한꺼번에 적용된 서식이 각각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짜와 요일 서식인데요. Y는 년, M은 월, D는 일, A는 요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Y 값과 M, D와 A 값이 오른쪽에 있는 기본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셀 서식의 맞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여러 가지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비열 오행을 선택해서 균등 분할이라는 것을 해보도록 합니다. 셀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표시 형식의 셀 서식으로 이동하시고요. 맞춤 탭으로 가서 가로 일반의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균등 분할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텍스트 줄바꿈을 할 건데요. D열 오행을 선택하고 셀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맞춤 탭으로 가셔서 텍스트 조정 아래 텍스트 줄바꿈 항목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가 두 줄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항목인데요. 현재 데이터가 입력된 곳은 F열 오행입니다. 텍스트가 길다 보니 G열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셀을 병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열의 가운데로 보여주고 싶은 경우입니다. 두 셀을 영역을 잡아주시고 표시 형식의 맞춤 탭으로 이동합니다. 자, 맞춤으로 가셔서 가로의 일반 항목으로 가시게 되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항목이 보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병합하지는 않았지만 F열과 G열 사이의 가운데에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텍스트를 셀에 맞추도록 할 건데요. B열 발행을 선택을 하고 역시 표시 형식의 셀 서식으로 갑니다. 맞춤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텍스트 조정 항목 아래 보면 셀의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으니 체크를 하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안에 맞춰서 텍스트가 조정이 된 거로 확인이 되시죠. 자, 다음으로는 글자를 가로로 되어 있는 글자를 세로로 보이고 싶은 경우입니다.
D열 구행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의 셀 서식으로 가셔서 역시 맞춤을 선택하시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세로 방향으로 텍스트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가로로 되어 있던 텍스트가 세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셀 서식에는 표시 형식과 맞춤 탭, 그리고 글꼴, 테두리 채우기 탭이 있는데요. 세 가지 탭은 홈 메뉴에 글꼴이나 맞춤 그룹으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번씩 다시 둘러보시면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셀의 서식인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의 여러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